일본 변호사 협회 회장을 지낸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30년간 일본 법조계에서 최고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10년 전 딸이 한국 남자와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완전히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당시만 해도 한국보다 일본이 더 선진국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딸의 결혼을 말리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딸은 결국 한국으로 떠났고 이 어머니는 10년간 한 번도 한국에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손자가 태어나고 자라면서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10년 만에 처음으로 서울을 방문하게 된 이 일본 변호사 협회 회장님. 과연 서울에서 무엇을 보고 완전히 달라졌을까요? 저는 나카지마 시게코입니다. 올해 62세죠. 30년간 일본 변호사 협회에서 일했고 최고 회장까지 지냈어요. 도쿄에서 태어나서 자랐고 항상 최고만을 추구하며 살아왔습니다. 딸 유이도 저처럼 엘리트 교육을 받고 자랐죠. 그런데 10년 전 그 아이가 저에게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엄마, 저 한국 남자와 결혼하려고 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한국이라니요. 당시만 해도 일본이 훨씬 더 발전된 나라였거든요. 경제력도 사회 시스템도 모든 것이 일본이 앞서 있었어요. 그런데 왜 굳이 한국으로 가려고 하는 걸까요? 유이야, 너 제정신이니? 일본에 좋은 남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지만 딸은 고집이 셌습니다. 김현석이라는 그 남자를 정말 좋아한다고 했어요. IT 회사에서 일한다고 하더군요. 저는 온갖 방법을 다 써봤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도 부탁해서 좋은 신랑감을 소개해달라고 했죠. 엄마, 저 이미 마음 정했어요. 현석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결국 딸은 2014년에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저는 그 결혼식에도 참석하지 않았어요. 너무 화가 났거든요. 제 딸이 더 좋은 곳에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데 왜 굳이 한국으로 가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주변 동료들도 다들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었어요. 시게코 씨, 딸이 왜 하필 한국으로 갔어요? 일본이 훨씬 살기 좋은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0년간 한 번도 한국에 가지 않았어요. 딸과도 거의 연락하지 않았죠. 가끔 손자 사진을 보내줬지만 저는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손자가 벌써 초등학생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리고 둘째 손자도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할머니인데 손자 얼굴도 제대로 못 봤습니다. 2024년 어느 날 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아이들이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해요. 한 번만 와보세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정말 오랜 시간 고민했어요. 제 체면도 있고 주변 시선도 신경 쓰였거든요. 하지만 결국 마음을 먹었습니다. 손자들을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10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행 비행기표를 샀습니다. 하네다 공항에서 인천행 비행기에 올라탔을 때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딸을 본다는 설렘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했어요. 과연 딸이 잘 살고 있을까요? 후회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2시간 반 정도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서 내리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인천공항이 이렇게 큰 줄 몰랐거든요. 하네다 공항보다 훨씬 더 크고 현대적이었습니다. 이게 한국 공항이라고. 곳곳에 첨단 시설들이 있었어요. 자동 출입국 심사대, 무인 안내 로봇, 그리고 면세점 규모도 어마어마했습니다. 저는 일본 공항이 세계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인천공항을 보니까 그 생각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출국장에서 짐을 찾는 것도 너무 빨랐습니다. 일본에서는 보통 20분 정도 기다려야 하는데 여기서는 10분도 안 걸렸어요. 그리고 공항 안내 표시도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다 되어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체계적이네.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로 가는 길에도 놀라는 일이 많았어요. 지하철이 정말 깨끗하고 조용했거든요. 일본 지하철보다 더 조용한 것 같았어요. 그리고 승객들도 다들 질서정연했습니다.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으로 결제하는 사람들을 봤어요. 신용카드도 아니고 현금도 아니고 그냥 핸드폰으로 찍고 지나가는 거예요.
저는 그때까지 스마트폰 결제를 써본 적이 없었거든요. 이런 시스템이 있다니.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역이 정말 크고 복잡했지만 안내 시스템이 너무 잘 되어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헷갈릴 때마다 직원들이 친절하게 도와줬어요. 그런데 가장 놀란 것은 서울역 주변 풍경이었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았어요. 도쿄에도 고층 빌딩이 많지만 서울의 스카이라인은 뭔가 달랐습니다. 더 역동적이고 현대적인 느낌이었어요. 택시를 타고 딸이 사는 강남으로 가는 길에 저는 창 밖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한강도 보이고 반포대교도 보였어요. 그리고 강남 쪽으로 갈수록 더 놀라웠습니다. 일본이 선진국이라는 말이 지금은 과거형이 아닐까?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알고 있던 한국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더 이상 일본이 한국보다 앞서 있다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강남역 근처에 도착했을 때 제 눈에 들어온 것은 거대한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정말 높은 건물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그때 저 멀리에서 검은색 SUV 한 대가 다가오는 게 보였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이 바로 사위 김현석이었어요. 10년 전에 봤을 때보다 더 듬직해 보였습니다. 키도 크고 정장을 입고 있어서 완전 신사 같았어요. 어머니,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현석은 유창한 일본어로 인사했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어요. 발음도 완벽했고 존댓말도 제대로 썼거든요. 저보다 일본어를 더 잘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 일본어를 이렇게 잘하시네요. 어머니를 뵙기 위해서 계속 공부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좀 누그러졌어요. 사위가 저를 위해서 일본어를 배웠다니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김현석이 운전하는 차는 제네시스 GV80이었어요. 타보니까 정말 편안했습니다. 일본의 렉서스 못지않았어요. 아니, 어떤 면에서는 더 좋은 것 같았습니다. 이 차 어때요, 어머니? 정말 좋네요. 한국 차가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아파트에 도착해서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갔는데 또 놀랐습니다. 주차장이 정말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어요. 그리고 엘리베이터도 최신식이었습니다. 23층까지 올라가는 동안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일본의 아파트와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집 앞에 도착했을 때 김현석이 스마트폰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디지털 도어락이에요. 비밀번호도 되고 지문도 되고 스마트폰으로도 열 수 있어요. 정말 신기하네요. 집 안에 들어서니까 더 놀랐습니다. 40평 정도 되는 넓은 아파트였는데 인테리어가 정말 세련되었어요. 거실에서 한강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법률 자문은 제가 하겠지만 집 자문은 너희가 더 잘 알겠구나.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도쿄에서 살고 있는 집보다 더 좋았거든요. 거실에는 75인치 대형 TV가 있었고 주방은 완전 오픈형이었습니다. 모든 가전제품이 최신형이었어요.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까지 전부 스마트 기능이 있었습니다. 유이가 정말 좋은 곳에서 살고 있구나.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딸이 한국에서 고생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실제로 보니까 일본에서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집안에서 기다리고 있던 딸 유이와 처음 만났을 때 저는 정말 감격했습니다. 10년 만에 보는 딸이었거든요. 많이 변해 있었어요. 더 성숙해 보였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엄마 정말 오랜만이에요. 딸과 포옹하면서 눈물이 날 뻔했어요. 그동안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그때 방에서 두 아이가 뛰어나왔어요. 제 손자들이었습니다. 큰아이가 10살, 작은아이가 8살이었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두 아이가 일본어로 인사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발음이 정말 정확했어요. 어머, 일본어를 이렇게 잘해요? 네, 엄마가 계속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한국어도 할 수 있어요. 큰 손자가 한국어와 일본어를 자유롭게 섞어가면서 말하는 것을 봤어요. 정말 신기했습니다. 두 언어를 완벽하게 구사하고 있었거든요. 저녁 식사를 준비하면서 김현석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정말 놀랐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이해하고 싶어서 일본어를 7년간 따로 배웠습니다. 정말요? 네, 어머니와 소통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할머니 나라 언어를 가르쳐 주고 싶었고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정말 따뜻해졌어요. 사위가 저를 위해서 그렇게 많은 노력을 했다니 고마우면서도 미안했습니다. 식사 중에 손자들이 일본 문화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할머니, 일본 음식 중에 뭐가 제일 맛있어요? 일본 애니메이션도 재미있죠? 저희 도라에몽 좋아해요. 아이들이 일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한국 문화와 일본 문화를 자연스럽게 섞어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김현석이 저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아이들이 두 나라 문화를 다 경험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 보여요. 이런 것이 진짜 글로벌 교육 아닐까요? 그 순간 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문화의 혼합이 아니라 문화의 융합이었습니다. 두 나라의 좋은 점을 다 가져와서 더 풍부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였어요. 밤에 손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저는 정말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이 아이들이 제가 걱정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르게 자라고 있었거든요. 건강하고 똑똑하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손자의 초등학교에 함께 가보자고 했어요. 한국 교육이 어떤지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학교에 가는 길에 놀란 것이 하나 있었어요. 통학로에 CCTV가 정말 많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교 앞에는 교통안전 요원들이 서 있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었어요. 한국은 아이들 안전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학교에 도착해서 교실을 둘러봤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태블릿을 하나씩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칠판도 전자 칠판이었습니다. 할머니, 저희는 숙제도 태블릿으로 해요. 손자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일본에서는 아직도 종이 교과서를 많이 쓰는데 한국은 이미 디지털 교육이 일반화되어 있었습니다. 담임 선생님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더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국은 공교육이 정말 잘 되어 있어서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아도 충분히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정말요? 네, 방과 후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교육비 지원도 많이 해주거든요. 일본에서는 사교육비가 정말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공교육만으로도 충분하다니 정말 놀라웠어요. 점심시간에 급식을 먹어봤는데 이것도 놀라웠습니다. 메뉴가 정말 다양했어요. 영양사가 직접 식단을 짜고 모든 식재료의 원산지까지 공개되어 있었습니다. 일본보다 급식 시스템이 더 체계적이네. 오후에는 방과 후 프로그램을 구경했어요. 코딩 수업, 로봇 수업, 3D 프린터 수업까지 있었습니다. 손자가 직접 만든 로봇을 보여줬는데 정말 잘 만들어져 있었어요. 할머니, 이거 제가 코딩해서 움직이게 만든 거예요. 10살 아이가 코딩을 할 줄 안다니 정말 신기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중학생이 되어야 배우는 것들을 초등학생 때부터 배우고 있었어요. 학교 도서관도 구경했는데 정말 현대적이었습니다. 전자책도 많이 있었고 VR 체험 공간도 있었어요. 아이들이 가상현실로 역사 공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교육의 수준이 이 정도라니.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계속 생각했어요. 법과 제도의 차이가 아니라 가치관의 차이였습니다. 한국은 교육에 정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딸에게 물어봤어요. 유이야, 한국 교육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구나. 네, 엄마. 처음에 저도 놀랐어요. 일본보다 더 체계적인 것 같아요. 사위 김현석도 말했어요. 어머니, 한국은 교육 열정이 정말 대단해요. 부모들도 선생님들도 정부도 모두 아이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딸의 선택을 반대했던 이유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셋째 날 딸과 함께 일상적인 일들을 해봤어요.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도 받고 동사무소에도 가봤습니다. 병원 예약을 할 때 정말 놀랐어요. 스마트폰 앱으로 예약하고 진료비도 미리 결제할 수 있었거든요. 일본에서는 아직도 전화로 예약하고 병원에 가서 기다려야 하는데 말이에요. 딸아, 이렇게 편한 시스템이 있다니. 엄마, 이제 모든 게 디지털로 되어 있어요. 정말 편해졌어요. 동사무소에서는 더 놀라웠습니다. 각종 서류를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집에서 출력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굳이 동사무소에 올 필요도 없었어요.
전자정부가 이 정도 수준이라니. 쇼핑몰에도 같이 갔는데 여기서도 신기한 것들을 많이 봤어요. QR코드로 결제하고 배달 주문도 스마트폰으로 하고 모든 것이 손 안에서 해결되었습니다. 점심에 치킨을 주문했는데 30분도 안 되어서 집까지 배달되었어요. 그것도 따끈따끈하게 말이에요. 배달 시스템이 이렇게 빠른 줄 몰랐네. 오후에는 사위 김현석이 일찍 들어왔어요. 시간을 보니까 7시였습니다. 현석 씨, 오늘 일찍 들어오셨네요. 네, 어머니. 저희 회사는 워라밸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중요하거든요. 일본에서는 야근이 당연한 문화인데 한국은 다르더군요. 김현석은 집에 와서 아이들과 함께 숙제도 봐주고 책도 읽어줬어요. 저녁 식사 후에는 가족들이 모두 함께 TV를 봤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법이 바뀌어도 문화가 안 바뀌면 의미가 없는데 한국은 정말 다르구나. 일본에서는 아직도 회사 문화가 경직되어 있거든요. 상하 관계도 엄격하고 개인 시간보다는 회사 일을 우선시하는 분위기예요. 그런데 한국은 이미 그런 것들이 많이 개선되어 있었습니다. 밤에 딸과 둘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유이야, 한국 생활 어때? 엄마 정말 좋아요. 일본에 있을 때보다 더 자유롭고 편해요. 정말? 일본이 그리워지지 않아? 가끔은 그리워지죠. 하지만 여기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게 정말 잘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해요. 딸의 얼굴에서 진짜 행복을 봤어요. 억지로 만든 웃음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혼자 생각해 봤어요. 제가 10년 전에 했던 걱정들이 모두 기우였다는 것을. 딸은 한국에서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었고 손자들도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넷째 날에는 김현석이 일하는 판교 IT 회사에 가봤어요. 판교가 한국의 실리콘밸리라고 하더군요. 회사 건물을 보고 첫 번째로 놀랐습니다. 정말 현대적이고 세련된 건물이었어요. 일본의 대기업 건물들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았습니다. 로비에 들어서니까 더 놀라웠어요. 로봇이 안내를 해주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곳곳에 첨단 디스플레이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현석 씨 회사가 이렇게 좋은 곳이었구나. 사무실에 올라가서 보니까 완전히 오픈 오피스였어요. 파티션도 거의 없고 모든 직원들이 자유롭게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회사는 수평적인 문화를 추구해요. 직급에 상관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말할 수 있어요. 정말 신기했어요. 20대 직원이 김현석과 반말로 토론하고 있었거든요. 일본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현석아, 이 기획안 어때? 좀 더 창의적으로 접근해보면 어떨까? 좋은 생각이네. 그럼 이렇게 수정해보자. 모든 사람이 웃으면서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있었어요. 나이나 직급에 상관없이 정말 자유로운 분위기였습니다. 회의실에서 진행되는 회의도 참관했는데 더 놀라웠어요. 팀장, 대리, 사원이 구분 없이 앉아 있었고 모두가 적극적으로 발언했습니다. 저는 이런 아이디어는 어떨까 생각해요. 그거 정말 참신한데요? 한번 시도해 볼 만하네요. 일본에서는 아직도 연령과 직급에 따른 위계 질서가 엄격해요. 아래 직급 사람들은 윗사람 앞에서 함부로 발언하기 어려워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나는 아직도 경어 쓰는 걸 위계로 여겼는데 여기서는 그게 효율성이구나. 점심시간에는 회사 구내식당을 구경했어요. 메뉴가 정말 다양했고 음식 퀄리티도 웬만한 레스토랑 수준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회사는 직원 복지에 정말 신경을 많이 써요. 헬스장도 있고 수면실도 있어요. 실제로 회사 안에 헬스장이 있었어요. 그리고 낮잠을 잘 수 있는 수면실도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업무 중간에 잠깐 쉴 수 있도록 배려한 거죠. 직원들을 이렇게 배려하는 회사가 있다니. 오후에는 김현석의 팀 미팅에 참관했어요. 새로운 프로젝트를 논의하는 자리였는데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일본 시장 진출이 목표예요. 현석님이 일본어를 잘하시니까 리드를 맡아주세요. 김현석이 일본 진출 프로젝트를 담당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제가 법조인이라는 것을 알고는 조언을 구하기도 했어요. 어머니, 일본 법률 관련해서 궁금한 것들이 있는데 나중에 시간 되실 때 조언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 순간 정말 뿌듯했어요. 제 전문성을 인정받는 기분이었거든요. 퇴근 시간이 되니까 모든 직원들이 정시에 일어나서 퇴근 준비를 했어요. 야근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현석 씨, 일본 회사들은 아직도 야근이 많은데 여기는 정말 다르네요. 네, 어머니. 효율적으로 일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오래 있는다고 일을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 말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일본에서는 아직도 오래 일하는 것을 성실함의 척도로 여기는 문화가 있거든요. 회사를 나오면서 생각했어요. 한국의 직장 문화가 일본보다 훨씬 앞서 있다는 것을. 그리고 김현석 같은 사위를 둔 것이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다섯째 날에는 딸 유이가 일하는 곳을 구경 갔어요. 유이는 온라인 커머스 플랫폼에서 기획자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제가 어떤 일을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유이의 사무실은 홍대 근처에 있었어요. 정말 젊고 활기찬 분위기였습니다. 20대, 30대 직원들이 대부분이었고 모두들 열정적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유이야, 내가 여기서 무슨 일을 하는 거니? 저는 일본 브랜드와 한국 소비자를 연결하는 기획을 해요. 일본 상품을 한국에 소개하고 한국 트렌드를 일본에 알리는 일이죠. 정말 놀라웠어요. 딸이 두 나라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었거든요. 유이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보여줬는데 정말 대단했어요. 일본의 전통 공예품을 한국 젊은 층에게 알리는 캠페인이었는데 반응이 정말 좋다고 하더군요. 엄마, 이 프로젝트로 매출이 300% 증가했어요. 정말? 내가 이런 일을 할 줄 몰랐구나. 팀 미팅에도 참석해봤는데 유이가 팀을 리드하고 있었어요. 다른 팀원들이 유이의 의견을 정말 존중하고 있었습니다. 유이님 아이디어는 항상 창의적이에요. 이번에도 정말 좋은 기획이네요. 감사해요. 다 같이 협력해서 만든 결과예요. 딸이 이렇게 성숙하고 전문적으로 일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점심시간에 딸과 둘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유이야, 엄마가 처음에 반대했던 것 미안해. 엄마, 괜찮아요. 이해해요. 저도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 정말 잘 온 것 같아요. 여기서 제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되었고 한국과 일본을 연결하는 의미 있는 일도 하고 있어요. 오후에는 유이가 기획한 전시회를 구경했어요. 일본 전통 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전시였는데 정말 세련되고 아름다웠습니다. 결혼해서 주부만 될 줄 알았더니 CEO도 가능했구나. 우리 딸이.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딸이 단순히 한국에 시집 온 게 아니라 자신의 꿈을 실현하고 있었던 거죠. 전시회에 온 방문객들을 보니까 정말 다양했어요.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많이 왔었습니다. 유이 씨 기획 정말 좋네요. 일본 문화를 이렇게 재미있게 소개해 주셔서 감사해요. 다음 전시도 기대할게요. 관람객들의 반응을 보니까 딸이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면서 딸에게 말했어요. 유이야, 엄마보다 더 훌륭한 일을 하고 있구나. 엄마가 법조인으로서 사회에 기여하신 것처럼 저도 제 방식으로 두 나라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어요. 그 말을 듣고 정말 감동받았어요. 딸이 단순히 개인의 성공만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사회에 기여하고 싶어 한다는 마음을 알 수 있었거든요. 마지막 날에는 서울의 명소들을 둘러봤어요. 먼저 경복궁에 갔는데 정말 웅장하고 아름다웠습니다. 한국의 전통 건축이 이렇게 멋있는 줄 몰랐구나. 경복궁에서 근무하는 가이드분이 한국 역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정말 흥미로웠어요. 일본에서 배웠던 한국 역사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조선 왕조가 500년이나 지속되었다니 정말 대단하네요. 궁궐 안에서 전통 의상을 입은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는 젊은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전통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즐기는 문화가 있구나. 명동에도 갔는데 정말 활기찬 곳이었어요. 전 세계에서 온 관광객들로 북적거렸고 한국 코스메틱 브랜드들이 인기가 정말 많더군요. K뷰티가 이렇게 유명한 줄 몰랐네. 딸이 화장품 가게에서 여러 제품들을 소개해줬어요. 엄마, 이 브랜드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인기예요. 일본에서도 많이 팔리고 있어요. 정말 놀라웠어요. 한국 화장품이 일본 시장까지 점령하고 있다니.
북촌 한옥마을도 구경했는데 전통과 현대가 정말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어요. 한옥 안에 카페나 갤러리가 들어서 있어서 과거와 현재가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전통을 보존하면서도 현대적으로 활용하는 지혜가 있구나. 남산타워에 올라가서 서울 전체를 내려다봤을 때는 정말 감탄했어요. 도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작품 같았습니다. 이 도시가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구나. 저녁에는 한강에 갔어요. 딸과 김현석, 손자들과 함께 치킨과 맥주를 먹으면서 한강 야경을 봤습니다. 이게 바로 치맥이에요, 어머니. 한강에서 치킨과 맥주를 즐기는 시민들을 보니까 정말 자유롭고 여유로워 보였어요. 일본에서는 이런 문화가 없거든요. 이 나라 사람들은 자유로우면서도 질서가 있구나. 오만했던 내가 부끄럽다. 한강에서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조깅하는 사람들, 가족끼리 피크닉을 즐기는 사람들을 봤어요. 모두들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밤에 한강 분수쇼도 봤는데 정말 화려하고 아름다웠어요. 음악에 맞춰서 분수가 춤추는 모습이 마치 예술 작품 같았습니다. 기술과 예술이 이렇게 조화를 이룰 수 있구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하철을 탔는데 밤늦은 시간인데도 정말 안전했어요. 여성들이 혼자서도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도시였습니다. 사회 안전망이 이렇게 잘 되어 있구나.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어요. 서울이라는 도시가 정말 매력적이라는 것을.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고 기술과 인간미가 공존하는 곳이었습니다. 딸이 이런 곳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 자랑스러웠어요. 그리고 제가 10년 전에 했던 판단이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일본으로 돌아온 후 첫 번째 시련이 찾아왔어요. 도쿄 변호사 동창회가 있었거든요. 30년 넘게 함께 일해온 동료들과의 모임이었습니다. 시게코 씨, 오랜만이네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딸이 한국에 있다고 들었는데 어때요? 많이 고생하죠? 동창들은 여전히 한국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어요. 딸이 한국에서 고생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왜 굳이 거길 가서 살아요? 일본이 훨씬 살기 좋은데. 시집은 왜 거기로 보냈어요? 일본 남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 저는 답답했어요. 하지만 말로 설명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한국 한번 가보셨어요? 가봤죠. 10년 전에 관광으로 갔었는데 별로 인상적이지 않았어요. 그때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서 서울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강남 아파트, 첨단 지하철, 김현석의 회사, 손자들의 학교 사진들이었습니다. 이게 한국이에요? 정말 한국 맞아요? 동창들의 반응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사진을 보고 모두들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다음에 손자들이 일본어와 한국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동영상을 보여줬어요. 두 아이가 할머니에게 일본어로 인사하고 아빠에게는 한국어로 대화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와, 이 아이들 정말 똑똑하네요. 두 언어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구사한다니. 가장 결정적이었던 것은 김현석이 저에게 일본어로 인사하는 영상이었어요. 정말 유창하고 정중한 일본어였습니다. 사위분이 일본어를 이렇게 잘해요? 저희보다 더 정확한 존댓말을 쓰네요.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되었어요. 처음에는 동정하는 표정이었던 동창들이 이제는 부러워하는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시게코 씨, 정말 한국이 이 정도예요? 우리가 알고 있던 한국과는 완전히 다르네요. 저는 서울에서 본 것들을 하나하나 설명해 줬어요. 디지털 시스템, 교육 환경, 직장 문화, 사회 안전망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전자정부 시스템이 정말 놀라웠어요. 모든 것이 스마트폰으로 해결되거든요. 교육도 정말 체계적이에요. 공교육만으로도 충분할 정도로요. 동창들은 정말 진지하게 들었어요. 그리고 질문도 많이 했습니다. 그럼 일본보다 더 살기 좋다는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는 더 많은 기회가 있는 것 같고요. 그날 동창회는 완전히 한국 이야기로 도배되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되었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생각해 봤어요. 제가 10년 전에 가졌던 편견이 얼마나 뿌리 깊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경험해 보지 않고는 진실을 알 수 없다는 것을.
다음 날부터 동창들에게서 연락이 계속 왔어요. 시게코 씨, 한국 여행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추천해 줄 곳 있어요? 우리 딸도 한국에서 일해보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 것을 느꼈습니다. 동창회 이후로 정말 놀라운 일들이 연이어 일어났어요. 제 동창들의 딸들이 하나둘씩 한국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죠. 먼저 사토 변호사의 딸이 연락을 해왔어요. 시게코 이모, 저 한국 로펌에서 인턴십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한국 로펌에서? 네, K-팝 엔터테인먼트 법무팀에서 일하고 싶어요. 일본보다 연봉도 30% 높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놀라웠어요. 일본 젊은 법조인들이 한국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니. 다음 주에는 다나카 변호사의 딸이 찾아왔어요. 이모, 한국에서 법무팀 경험을 쌓고 싶어요. 거기서는 나이 안 보고 능력만 본다고 하던데요. 그래? 누가 그런 말을 했니?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선배가 그러더라고요. 일본에서는 아직도 연공 서열이 강한데 한국은 실력만 있으면 빨리 승진할 수 있다고 해요. 한 달 사이에 4명의 법조계 2세들이 한국행을 결정했어요. 모두들 다른 이유였지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더 많은 기회를 찾고 싶어 했다는 것이죠. 요시다 변호사의 딸은 한국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펀드에 입사했어요. 이모, 한국 스타트업들이 정말 혁신적이에요. 일본보다 훨씬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요. 정말? 구체적으로 어떤 면에서? 기술력도 뛰어나고 글로벌 진출도 적극적이에요. 그리고 젊은 CEO들이 정말 많아요. 스즈키 변호사의 딸은 한국 대학원에 진학했어요. 이모, 한국 로스쿨이 정말 경쟁력 있어요. 실무 중심 교육이 일본보다 더 체계적이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면서 법조계 동창들의 인식도 크게 바뀌었어요. 시게코 씨, 우리가 한국을 너무 과소평가했던 것 같아요. 젊은 세대들이 한국으로 가려고 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네요. 동창회 모임에서도 이제는 한국 이야기가 자주 나왔어요. 한국 법무 시장은 어떤가요? 한국에서 일하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저는 제가 아는 정보들을 최대한 공유해줬어요. 그리고 딸 유이와도 연결해줘서 직접 상담받을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제 후배 변호사가 한 말이었어요. 선배님, 저도 한국에서 사무소 차려볼까 생각 중이에요. 한일 법무 전문 사무소 말이에요. 정말? 그 정도로 매력적이야? 네, 시장성이 정말 크더라고요. 그리고 한국 정부에서도 외국 법무법인 진출을 장려하고 있어요. 1년 사이에 제 주변 법조계 인사들의 한국에 대한 인식이 180도 바뀌었어요. 이전에는 왜 굳이 한국으로 가느냐는 반응이었는데 이제는 언제 한국에 진출할 거냐는 질문으로 바뀌었습니다. 저 역시 한국과 관련된 법무 자문 요청을 많이 받게 되었어요. 제가 한국을 직접 경험했다는 것이 큰 장점이 되었거든요. 시게코 회장님, 한국 진출 관련해서 법적 검토 부탁드려요. 한국 파트너 로펌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이런 요청들이 계속 들어왔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딸의 한국행을 반대했던 10년 전과는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2024년 말 다시 서울을 방문했어요. 이번에는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처음 왔을 때는 마지못해 온 것이었지만 이번에는 정말 기대가 되었거든요. 공항에서 손자들이 마중 나왔을 때 정말 많이 자란 모습을 봤어요. 큰 손자는 벌써 중학생이 다 되어가고 있었고 작은 손자도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일본어 더 잘하게 됐어요. 한국말도 더 배우셨어요? 손자들이 저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간단한 한국어를 배워봤습니다. 할머니, 한국말 더 해봐요. 잘하시잖아요. 큰 손자가 격려해주는 모습이 정말 귀여웠어요. 그리고 제가 한국어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라고 말할 때마다 박수를 쳐줬습니다. 딸 유이는 더욱 당당해 보였어요. 이제는 팀장으로 승진해서 더 큰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번에 일본 대기업과 대형 계약을 성사시켰어요. 정말? 어떤 프로젝트니? 일본 전통 공예품을 한국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전체에 수출하는 프로젝트예요. 딸이 이제는 한국과 일본을 잇는 다리를 넘어서
아시아 전체를 무대로 일하고 있었어요. 김현석도 더욱 성장해 있었습니다. 이제는 부장으로 승진해서 글로벌 사업을 담당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저희 회사가 일본에 지사를 세우기로 했어요. 제가 초대 지사장 후보 중 한 명이에요. 정말 축하해요. 어머니 덕분에 일본어도 늘었고 일본 문화도 많이 알게 되었어서 가능한 일이에요. 그 말을 듣고 정말 뿌듯했어요. 제가 한국을 이해하게 된 것처럼 김현석도 일본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된 거죠. 마지막 날 저녁 가족들과 함께 한강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이제는 한강이 정말 익숙하고 편안한 곳이 되었습니다. 할머니, 한국 어때요? 좋아요? 작은 손자가 물어봤어요. 정말 좋구나. 할머니가 처음에 편견을 가지고 있어서 미안했어. 괜찮아요, 할머니.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그 순간 정말 감동받았어요. 9살 손자가 저보다 더 성숙한 말을 하고 있었거든요. 딸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엄마가 반대하셔서 마음이 아팠거든요. 미안해, 유이야. 하지만 지금은 정말 행복해요. 그리고 엄마가 이해해 주셔서 더욱 기뻐요. 그날 밤 호텔에서 혼자 생각해 봤어요. 이 1년 동안 제 인생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10년 전에 저와 지금의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일본으로 돌아가기 전에 손자들과 마지막 시간을 보냈어요. 할머니, 다음에 언제 와요? 곧 올게. 그리고 너희들도 일본에 놀러와. 네, 할머니 집도 구경하고 싶어요. 공항에서 작별 인사를 할 때 온 가족이 나와서 배웅해줬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따뜻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일본으로 돌아온 후 변호사 협회 정기 모임이 있었어요. 제가 전 회장이라서 특별 연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특별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연단에 서서 제 경험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10년 전 제 딸이 한국에 시집 간다고 했을 때 저는 반대했습니다. 일본이 더 좋은 나라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직접 한국에 가서 본 것은 시스템이 아니라 철학이었습니다. 청중들이 정말 집중해서 듣고 있었어요. 한국은 혁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전통을 소중히 여기면서도 변화를 받아들이는 지혜가 있었어요. 교육, 기술, 문화 모든 면에서 끊임없이 발전하려는 의지를 봤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중시하는 문화였어요. 나이나 지위에 상관없이 능력을 인정하고 개인의 행복을 존중하는 사회였습니다. 연설을 마치고 나서 많은 동료들이 다가왔어요. 시게코 회장님,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였어요. 우리도 한국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봐야겠네요. 편견 없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여러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법무 교류, 문화 교류, 교육 교류에서 자문 역할을 맡았습니다. 특히 젊은 법조인들의 한국 연수 프로그램을 만드는 일에 힘썼어요. 제가 겪었던 것처럼 직접 경험해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편견은 무지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경험은 편견을 무너뜨리죠. 2024년 12월 마지막으로 손자에게서 영상 편지가 왔어요. 할머니, 저희 학교에서 일본어 스피치 대회에서 1등 했어요. 할머니 덕분이에요. 영상에서 손자가 유창한 일본어로 할머니 사랑해요라고 말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국제화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곳이 바로 제2의 고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저는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딸이 용기 있는 선택을 했다는 것이, 그리고 그 선택이 온 가족을 더 풍요롭게 만들었다는 것이 말이에요. 앞으로도 한국과 일본을 잇는 다리 역할을 계속하고 싶어요. 제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더 넓은 세계를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2024년이 끝나갈 무렵 저에게는 더 큰 변화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거든요. 12월 어느 날 딸 유이에게서 특별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제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해요. 어떤 사업인데?
한일 문화교류 전문 컨설팅 회사예요. 엄마의 법률 전문성과 제 기획 경험을 합치면 정말 좋은 시너지가 날 것 같아서요. 그 순간 가슴이 뛰었어요. 딸과 함께 일할 수 있다는 생각에 정말 설렜거든요. 유이야, 정말 좋은 아이디어네. 하지만 엄마가 도움이 될까? 엄마만큼 두 나라를 깊이 이해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법조계 네트워크도 정말 필요해요. 2주 후 저는 도쿄에서 유이와 김현석을 만났어요. 이번에는 그들이 일본으로 출장을 온 거였죠. 어머니, 이 프로젝트 정말 의미가 클 것 같아요. 김현석이 가져온 사업 계획서를 보니까 정말 체계적이고 구체적이었어요. 한국 기업의 일본 진출 컨설팅, 일본 기업의 한국 진출 자문, 그리고 문화 교류 프로그램 기획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법무 리스크 관리 부분에서 어머니의 도움이 절실해요.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상대국 법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거든요. 그해 연말 저희는 한일브릿지 컨설팅이라는 회사를 설립했어요. 본사는 서울에, 지사는 도쿄에 두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고객은 일본의 중견 제조업체였어요. 한국에 공장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현지 법규와 문화를 이해하지 못해서 고민이 많았거든요. 시게코 회장님, 한국 진출이 정말 어렵더라고요. 문화 차이도 크고.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단계별로 도와드릴게요. 3개월간의 컨설팅을 통해서 그 회사는 성공적으로 한국에 진출했어요. 현지 직원들과의 소통도 원활했고 법적 문제도 전혀 없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시게코 회장님 덕분에 한국이 제2의 고향이 된 기분이에요. 그 성공 사례가 입소문을 타면서 의뢰가 계속 늘어났어요. 한국 IT 스타트업의 일본 진출도 도왔어요. 이 회사는 정말 혁신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었는데 일본 시장 진입이 막막했거든요. 일본 시장이 보수적이라고 들었는데 저희 같은 스타트업도 성공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중요한 건 현지 문화를 이해하고 적절한 전략을 세우는 거예요. 저희가 만든 진출 전략은 정말 효과적이었어요. 일본의 전통적인 비즈니스 문화를 존중하면서도 혁신적인 기술을 어필하는 방법을 찾았거든요. 6개월 후 그 스타트업은 일본에서 대박을 쳤어요. 매출이 예상보다 200% 높게 나왔습니다. 회장님, 정말 기적 같아요. 일본 고객들이 저희 기술을 이렇게 좋아할 줄 몰랐어요. 이런 성공 사례들이 쌓이면서 저희 회사는 한일 비즈니스 교류 분야에서 유명해졌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일본 전통 공예업체와 한국 디자인 회사의 협업 프로젝트였어요. 일본의 300년 된 도자기 공방과 한국의 젊은 디자이너들이 만나서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프로젝트였거든요. 처음에는 서로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일본은 전통을 중시하고 한국은 혁신을 추구하니까요. 하지만 저희가 중간에서 문화적 가교 역할을 하면서 정말 아름다운 작품들이 탄생했어요. 두 나라의 장점이 합쳐지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구나. 그 제품들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어요.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룬 독특한 디자인이었거든요. 2024년 말 저희는 첫 번째 성과 발표회를 열었어요. 1년 동안 도운 기업이 총 30개, 성공률은 95%였습니다. 발표회에는 양국의 많은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어요. 한일브릿지 컨설팅 덕분에 저희가 꿈꿔왔던 해외 진출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문화 차이 때문에 고민이 많았는데 이제는 그것이 오히려 장점이 되었어요. 발표회가 끝난 후 딸 유이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어요. 유이야, 1년 전에 누가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 예상했겠니? 정말 신기해요, 엄마. 엄마가 한국을 이해하게 되면서 이런 기회가 생긴 거잖아요. 그래, 편견을 버리니까 새로운 세상이 보이더라. 사위 김현석도 정말 많이 성장했어요. 이제는 회사에서 아시아 전체 사업을 담당하게 되었거든요. 어머니, 내년에는 베트남과 태국으로도 사업을 확장하려고 해요. 정말? 그럼 더 바빠지겠네. 네, 하지만 정말 보람 있는 일이에요. 여러 나라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거니까요. 손자들도 더욱 국제적인 감각을 갖게 되었어요. 큰 손자는 이제 영어까지 유창하게 구사했고 작은 손자는 중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나중에 커서 전 세계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정말 멋진 꿈이구나.
할머니처럼 편견 없이 세상을 보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 말을 듣고 정말 뿌듯했어요. 제 경험이 손자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연말에는 특별한 이벤트가 있었어요. 일본 변호사 협회에서 올해의 국제교류상을 저에게 주기로 한 거예요. 나카지마 시게코 전 회장님의 한일 관계 개선 노력을 높이 평가합니다. 시상식에서 제가 한 소감 발표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어요. 저는 처음에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가족 덕분에 그 편견을 버릴 수 있었어요. 진정한 국제화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앞으로도 두 나라를 잇는 다리 역할을 계속하겠습니다. 시상식 후에 많은 후배 변호사들이 다가왔어요. 선배님 정말 존경스러워요. 나이 드신 분이 이렇게 변화할 수 있다니. 저희도 선배님처럼 열린 마음을 갖도록 노력하겠어요. 그해 12월 31일 저는 서울에서 새해를 맞이했어요. 딸 가족과 함께 한강에서 해돋이를 보면서 새해 다짐을 했습니다. 올해는 더 많은 사람들이 편견을 버리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싶어. 엄마 정말 멋진 다짐이에요. 새해 첫날 아침 손자들이 저에게 특별한 선물을 줬어요. 할머니, 이거 저희가 직접 만든 거예요. 그것은 한국과 일본의 국기가 함께 그려진 달력이었어요. 그리고 매달마다 두 나라의 전통 문화를 소개하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말 고맙구나. 할머니가 소중히 간직할게. 할머니, 올해도 더 많은 사람들이 할머니처럼 변화했으면 좋겠어요. 2025년을 맞이하면서 저는 새로운 목표를 세웠어요. 한일 교류를 넘어서 아시아 전체의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는 일을 하고 싶었거든요. 유이야, 내년에는 동남아시아 진출도 생각해볼까? 정말요? 그럼 정말 큰 프로젝트가 되겠네요. 그래, 편견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니까 의미가 클 거야.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신기해요. 10년 전에 딸의 한국행을 그렇게 반대했던 제가 이제는 한국을 제2의 고향처럼 여기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경험이 저에게 새로운 인생을 선사해줬어요. 62세의 나이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 새로운 꿈을 꾸게 되었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졌다는 거예요. 딸과는 이제 비즈니스 파트너이기도 하고 손자들과는 진정한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사위 김현석과도 이제는 진짜 가족 같은 사이가 되었어요.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더욱 가까워졌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배우고 성장하고 싶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중요한 건 얼마나 열린 마음을 갖고 있느냐는 거죠. 제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편견을 버리고 새로운 세상을 만나는 용기를 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바라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고향이니까요. 지금의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과거의 편견을 후회하지만 그 경험 덕분에 더 넓은 세상을 만날 수 있었거든요. 앞으로도 한국과 일본 그리고 아시아 전체가 서로를 이해하고 협력하는 미래를 만들어가고 싶어요. 그것이 제가 손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유산이라고 생각해요. 2025년 1월 저희 회사에 정말 특별한 의뢰가 들어왔어요. 일본 최대 방송사에서 한일 교류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싶다고 연락이 온 거였어요. 나카지마 시게코 회장님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당황했어요. 제가 방송에 나간다니 상상도 못했거든요. 저 같은 사람의 이야기가 방송에 나갈 만큼 흥미로울까요? 물론이죠. 편견을 극복하고 가족과 화해한 이야기, 그리고 새로운 사업까지 시작한 과정이 정말 감동적이에요. 프로듀서가 설명하는 기획안을 들어보니까 정말 체계적이었어요. 제 개인 이야기뿐만 아니라 한일 관계의 변화, 그리고 미래 비전까지 다루고 싶다고 하더군요. 특히 나카지마 회장님 같은 기성세대가 변화할 수 있다는 메시지가 중요해요. 결국 다큐멘터리 제작에 참여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제 이야기만 하지 말고 실제로 교류하고 있는 기업들과 사람들 이야기도 함께 다뤄주세요. 좋은 아이디어네요. 더 현실적이고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 될 것 같아요. 촬영은 3개월에 걸쳐서 진행되었어요. 도쿄와 서울을 오가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첫 번째 촬영지는 제가 30년간 일했던 도쿄 법무법인이었어요. 예전 동료들과의 인터뷰도 있었습니다. 시게코 씨가 이렇게 변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정말 놀라워요. 처음에는 딸 때문에 고민이 많아 보였는데 지금은 오히려 더 활기차 보여요. 동료들의 증언을 들으면서 저 자신도 많이 변했다는 것을 새삼 느꼈어요. 두 번째 촬영은 서울에서 진행되었어요. 딸의 직장, 손자들의 학교, 그리고 사위의 회사까지 모두 촬영했습니다. 손자들이 방송에 나오는 것을 정말 좋아했어요. 할머니, 우리 TV에 나와요? 네, 할머니가 어떻게 변했는지 보여주는 거야. 우와, 신기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촬영은 저희 회사에서 진행한 한일 기업 매칭 행사였어요. 양국의 중소기업들이 모여서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거든요. 이런 행사가 정기적으로 열린다면 정말 좋겠어요. 문화 차이 때문에 걱정했는데 직접 만나보니까 생각보다 비슷한 점이 많네요. 기업 관계자들의 반응을 보면서 정말 뿌듯했어요.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실제로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촬영 중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한국의 대형 방송사에서도 관심을 보인 거예요. 저희도 이 프로그램을 한국에서 방송하고 싶습니다. 정말요? 네, 한국 시청자들에게도 정말 의미 있는 내용이 될 것 같아요. 결국 한일 양국에서 동시에 방송하기로 했어요. 정말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방송 준비를 하면서 저는 한 가지 더 특별한 계획을 세웠어요. 방송을 계기로 한일 교류 장학금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유이야, 우리가 번 돈으로 장학금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정말 좋은 아이디어예요, 엄마. 어떤 장학금이요? 한국 학생들이 일본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일본 학생들이 한국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야. 딸과 김현석도 정말 좋아했어요. 어머니, 정말 의미 있는 일이에요. 젊은 세대들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장학금 재단을 설립하는 과정도 방송에 포함되었어요. 양국의 교육부 관계자들과 만나서 협의하는 모습도 촬영했습니다. 이런 민간 차원의 교육 교류가 정말 소중해요.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3월에는 첫 번째 장학생 선발이 있었어요. 정말 많은 학생들이 지원했습니다. 한국에서 일본으로 가고 싶어하는 학생과 인터뷰를 했는데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일본의 전통 공예를 배우고 싶어요.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서 두 나라 문화를 접목한 새로운 작품을 만들고 싶어요. 일본에서 한국으로 가고 싶어하는 학생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의 IT 기술을 배워서 일본에 돌아가서 스타트업을 만들고 싶어요. 젊은 세대들의 열정을 보면서 정말 희망적이었어요. 4월에 드디어 다큐멘터리가 방송되었어요. 제목은 할머니의 한국 일기 편견을 넘어 사랑으로였습니다. 방송 반응이 정말 뜨거웠어요. 시청률도 예상보다 훨씬 높았고 시청자들의 반응도 정말 좋았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저도 편견을 버리고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싶어요. 나이가 들어도 변할 수 있다는 희망을 얻었어요.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한국에서도 반응이 뜨거웠어요. 일본 분이 한국을 이렇게 이해해 주시다니 정말 고마워요. 우리도 일본에 대한 편견을 버려야겠어요. 방송 후에 정말 많은 연락이 왔어요. 강연 요청, 인터뷰 요청, 그리고 컨설팅 의뢰까지 쏟아졌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일본의 한 대학에서 온 요청이었어요. 나카지마 회장님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일 관계 특강을 해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젊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하겠어요. 대학 특강은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3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참석했거든요. 편견은 모르는 것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알려고 노력하면 편견을 극복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열린 마음입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배우고 성장할 수 있어요. 학생들의 질문도 정말 진지했어요. 회장님, 처음에 마음을 바꾸는 게 어렵지 않으셨나요? 물론 어려웠어요. 하지만 가족에 대한 사랑이 더 컸거든요. 젊은 세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바로 미래예요. 편견 없는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주인공들이죠. 특강 후에 한 학생이 개인적으로 찾아왔어요. 회장님, 저도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어요.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정말 좋은 생각이야. 언어부터 차근차근 배워보렴. 그 학생은 6개월 후에 정말로 한국 유학을 떠났어요. 저희 장학금을 받아서 말이죠. 5월에는 또 다른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한국 정부에서 저에게 한국 홍보대사 위촉장을 주기로 한 거예요. 나카지마 시게코 회장님의 한국에 대한 이해와 홍보 노력을 높이 평가합니다. 정말 영광스러웠어요. 일본인으로서 한국 홍보대사가 되다니 꿈에도 생각 못했던 일이었거든요. 위촉식에는 딸과 손자들도 함께 참석했어요. 할머니 정말 자랑스러워요. 할머니가 유명인이 되셨네요. 손자들이 정말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까 더욱 기뻤어요. 홍보대사 활동의 첫 번째 일은 일본 관광객들을 위한 한국 여행 가이드북을 만드는 것이었어요. 제가 직접 경험한 한국의 매력을 소개하고 싶어요. 가이드북에는 관광 정보뿐만 아니라 문화 이해를 위한 팁들도 포함시켰어요. 한국 사람들과 소통할 때 주의할 점, 한국 음식을 더 맛있게 즐기는 방법, 한국의 전통과 현대를 동시에 경험하는 방법. 가이드북이 출간되자 정말 인기가 좋았어요. 일본에서 한국 여행을 계획하는 사람들에게 필수 아이템이 되었거든요. 나카지마 회장님의 가이드북 덕분에 한국 여행이 정말 의미 있었어요. 편견 없이 한국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어요. 이런 반응들을 보면서 정말 보람을 느꼈어요. 6월에는 저희 회사가 또 다른 이정표를 세웠어요. 창립 1주년을 맞아서 아시아 진출을 공식 발표한 거예요. 이제 한일을 넘어서 아시아 전체로 사업을 확장하겠습니다. 베트남, 태국, 싱가포르에 지사를 설립하기로 했어요. 정말 큰 도전이었지만 지금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엄마 정말 대단해요. 1년 만에 이렇게 큰 회사로 성장하다니. 다 함께 노력한 결과야. 그리고 무엇보다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봤기 때문이지. 아시아 진출 기념 파티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어요. 양국의 기업인들, 정부 관계자들, 그리고 언론인들까지 모였습니다. 나카지마 회장님이 보여주신 변화가 저희에게도 큰 자극이 되었어요. 이제 아시아가 하나로 연결되는 시대가 올 것 같아요. 파티에서 제가 한 연설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어요. 1년 전만 해도 저는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족의 사랑과 새로운 경험을 통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 저의 목표는 아시아 전체가 서로를 이해하고 협력하는 미래를 만드는 것입니다. 나이는 변화의 장벽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이에요. 그날 밤 딸과 함께 한강을 걸으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유이야, 1년 전에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상상이나 했니? 정말 꿈만 같아요, 엄마. 엄마가 이렇게 변하실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래,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 한강의 야경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어요. 1년 전에는 이 풍경이 낯설었는데 이제는 정말 익숙하고 편안한 곳이 되었어요. 앞으로도 계속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어요.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매일매일 실감하고 있거든요.